자, 다음 사례는요. 50대 초반의 남성분이신데 이분은 축농증 때문에 오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비염이 심해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셨답니다. 비염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제 비염이 이제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다가 어느 날 이제 더 심해지신 거야. 더 심해지시게 돼가지고 그 병원에서 축농증으로 발전이 되었다. 이분 입장에서는 기가 찬 거예요. 왜? 치료를 받았는데 축농증으로 발전이 됐다고 하니까. 예. 이분이 이제 증상으로는 뭐가 있냐면, 예. 비염이 발전되는 거야. 비염의 증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맑은 콧물,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콧물이, 코막힘. 이거는 주된 증상을 갖고 계신데, 예. 이제 코막힘이 이제 지속이 되는 게 어떨 때는 심하고, 어떨 때는 덜하고,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반복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콧물이, 이제 진한 콧물이 나오는데, 코막힘 일단 주고, 근데 진한 콧물이 나오는데, 이제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코가 막히니까 당연히 냄새도 못 맡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코가 이제 축농증 앓으시는 분들 보면 코를 만지면 약간 따뜻한 열감이 나요. 근데 이분은 열감이 안 나더라고요. 측정해 보니까. 예. 그리고 다른 증상으로는 평소에 좀 어지럽고 두통도 좀 있으시면서 예. 그리고 기침도 나면서 가래가 많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근데 왜냐면 코가 막히니까 어디로 숨을 쉬겠어요? 입으로. 그러니까 숨이 차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이 당연히 딸릴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러니까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자, 이 축농증을 이제 양박에서는 만성 부비동염이라 합니다. 부비동이라는 거는 코 안에 있는 구조를 부비동이라 그러는데 급성 부비동염 같은 경우는 비염의 증상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성 부비동염은 이제 축농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급성 부비동염을 치료를 제대로 안 했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반복을 했든지 이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증상으로는 이제 코막힘이 주고 그리고 지속적인 이제 누런 콧물. 왜? 아까 말씀드린 비염이 자꾸 하게 되면 축농증으로 변질이 되는데 지속이 되게 되면 열이 나요. 몸 안에서는. 그러면 색이 노래지거든요. 물론 아까 이분은 색이 하였습니다. 예, 근데 원래 증상은 노란 콧물. 그리고 이제 축농증, 농이 이제 콧물이 쌓이니까 어디 얼굴에 쌓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 통증이 느끼게 되고 코로 뒤로 넣으면 후비루. 그리고 진행되면 코가 막히니까 냄새를 못 맡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통이나 이런 집중력 감퇴가 되는 거죠. 자, 이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비염이 심해져서 축농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콧물의 색깔을 봐야 돼요. 왜? 기본적인 축농증은 예, 증상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열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콧물이 약간 노래져요. 뭐 진해지는 건 당연하지만.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근데 처음에는 하얀색 콧물부터 나오죠. 근데 약간 열이 발생되면 노란색으로 변질이 되는 거고. 그럼 이분은 콧물이 아까 어떻다고요? 하얗다. 그 말은 아직까지 열은 발생되지 않았다. 예. 그런 것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복진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복부가 약간 서늘한 느낌, 차갑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탄력이 약하다. 그 말은 순환이 잘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중안부를 누울 때 약간의 압통을 호소하는 걸로 봐서는 소화력이 약해서, 예, 좀 몸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다. 맥진을 보니까 맥이 많이 약한 맥이 나타나는데, 특히 우측에 우리 오장육부에 폐의 맥이 있습니다. 예, 그 폐의 맥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혀의 설진상으로는 혀의 색이 연하고 연한데 백색의 태 그리고 가장자리에 치은이 있는 걸로 봐서 이분은 예, 전형적인 기가 허한 기어서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을 하면 이분은 기운이 약한데 폐의 기운이 약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는 폐기허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복진도 약간 서늘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콧물이 약간 하얗게 나타나고 열이 안 보이는 거라서 몸이 약간 차가우신 거죠. 그래서 뭐냐면 폐기허가 진행돼서 몸이 차가운 것이 포함된 폐기허한의 증상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폐기허한이 뭐냐? 예, 이제 기가 허해져서 이게 이제 우리가 기가 허해진 게 이제 좀 따뜻한 것을 깎아 먹는 거예요. 예, 아니면 몸이 약한데 폐까지 약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 기운이 떨어지는데 몸이 춥게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을 폐기허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폐기가 약하니까 폐 약하니까 어떻습니까? 숨이 찬 거죠. 그리고 기침이 나고 또 우리가 호흡으로 기운이 올라가는데 기운을 못 올리니까 당연히 어쨌습니까? 피로를 많이 느끼고 우리 숨 훨씬 어지럽죠.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그리고 아까 말한 하얀 콧물은 몸이 차갑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은 치료는 어떻게 해줘야 했습니까? 당연히 폐의 기운을 올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게 직전주의 되고, 그리고 이제 폐의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이게 보시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 폐에서 들어오는 산소를 가지고 우리 몸의 장부에 산소를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 호흡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소화 기능도 같이 올려줘야지만이 이 같이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치료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어지러움이나 이제 숨이 차는 증상이 없어지면서 이제 코가 이제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뚫리면 어찌 됩니까? 맑은 콧물이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맑은 콧물이 막 흘러내리시니까 처음에는 뭐지 싶으신 거예요. 좋아지시는 거다. 그게 이제 왜냐? 점성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치료하게 되니까 이제 그 콧물이랑 뭐 코막힘 아니면 후비로 이런 비염 증상들이 같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따뜻하게 해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숨쉬기가 편해지시면서 축농증이라는 진단은 이제 없어지게 됐는데 이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보통 축농증이라 그러면 어쩌면 보통 수술 생각하시죠. 예, 이분도 그 생각을 고민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축농증에 대해서도 단순히 축농증 이렇게 보지 말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생겼으면서 어떤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의학적인 정확한 변증을 해서 고찰해서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